서로의 함수 f와 g가 각각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가지고 있죠. 지합성 f가 정의되기 위한 실수 a값의 값을 구하셨는데 지합성 f는 함수 g fx를 구하는 뜻이죠. 일단 fx가 먼저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 g가 정의가 되겠죠. 그럼 fx는 x에서 x로 하는 함수니까 x 1, 2, 3 x 다시 1, 2, 3 함수 f야. 근데 함수 f식이 확실하진 않죠. ax 플러스 3이라고 되어있지 뭔가 개수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일단 값을 매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f1을 계산하라면 a 플러스 3을 계산하라는 뜻이죠. f2를 계산하라면 2a 플러스 3을 계산하라는 뜻이고 f3을 계산하라면 3a 플러스 3을 계산하랍니다. 분명히 x에서 x로 하는 함수니까 만약 첫 번째 a 플러스 3이 1에 대응됐다 칩시다. 됐나요? 그러니까 f1이 1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a 플러스 3이 f1의 값이니까 이게 1이 된다면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a 값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f1의 값은 1에 대응될 텐데 f2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이 뒤는 볼 것도 없는데 왜 볼 거 없죠? f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없는데 그렇죠? 치역값, 공역값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가질 수 없는 값이라 함수 f는 저런 공역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단 a가 여기는 f1이 1에 대응되는 말은 모순이 발생했어요. 두 번째, 그럼 a 플러스 3이 2라고 칩시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f1의 값은 2. 그럼 f2의 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 괜찮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f3의 값은 a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역에 있는 값인가요? 없죠. fx가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a 플러스 3이 3이 될 때 그럼 따라서 a 값은 0이 될 때 그럼 f1의 값은 3, f2의 값은 3, f3의 값은 3. 이건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 함수 f는 상수함수의 구조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답 a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값은 0.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근데 a가 0이 되고 이게 전부 다 1, 2, 3이 모조리 다 3을 가지려면 이건 좀 g가 좀 이상해집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g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쵸? g1의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없잖아. 여기에. 그렇죠? 1이 갖는 함수값이 없네요. 2가 갖는 함수값도 없습니다. 3이 갖는 함수값만 있어요. 누구로? 1로. 그럼 함수 g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야. 지금 문제는 함수 g를 정의하라는 게 아니고 지합성 f를 정의하라는 거라고. 지합성 f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정역이 이쪽에 있는 공역에 대응되는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합성 f라고. 그럼 지합성 f1은 얼마야? 1이에요. 지합성 f2의 값은 1입니다. 지합성 f3의 값은 1이에요. 정의되잖아. 그러니까 G가 정의 안 된다고 해서 문제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필요 없어요. G를 정의하라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를 정의하라는 뜻이니까 합성의 구조만 관계되는 정역 X값이 결과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공역으로 잘 이어만 진다면 합성은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값은 0이 된다. 이 합성함수도 결과적으로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값이 4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함수 f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온 값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겁니다. 얘가 들어왔네요. 들어온 값에 a를 곱하고 b를 더했더니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a 한 다음에 fx가 다시 얘죠? ax 플러스 b는 4x 플러스 3. 전개합니다.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는 4x 플러스 3. 얘가 4가 되는가? 얘가 3이 되는가? 쪼개야 되겠죠? a가 4가 되는 값은 a가 2가 있을 테고 a가 마이너스 2가 있을 테겠네. a가 만약 2라면 양수네. 할 필요 없네요. 네. 양수가 있었어요. a가 2겠죠? 그럼 a에 2를 대입하면 3b의 값이 3이니까 b 값은 1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랬고요. 337을 봅시다. 아이고. 이런 문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근히 잘 나와요. GFK 값이 3이랍니다. 이걸 만족하는 K 값 중에 큰 값 알파, 작은 값 베타를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뜻인데 얘는 G 한 다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결국. 왜냐면 F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G에다 뭘 집어넣었지. 그랬더니 3이 나온대. 됐니? 근데 G 3이 나오려면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네모를 집어넣었다고 친다면 3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이 값이 과연 누구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냐는 거죠. 어쨌든 이 함수 G 함수 값이잖아. 함수 G의 함수 값이죠. 따라서 얘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함수 값으로 본다면 그게 3이 될 때와 x제곱 플러스 4를 함수 값으로 본다면 그게 3이 될 때. 맞나요?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 여기다 뭘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툭 하고 G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얘를 뭐 집어넣었어요. 툭 나오는 게 누구예요? 얘네 둘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쨌든 나오는 게 얘네 둘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온 값이 3과 대응되려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3에 대응되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x 플러스 4가 3에 대응되든지 얘로 넘겨보면 x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뭐만 된다고요? 양수만 된다면 0 이상의 양수값 음수는 버려야 되니까 x값은 1 가능하겠죠? 근데 밑에 있는 값은 x제곱이 마이너스 1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얘는 양음이 아니잖아. 허수니까 이건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죠. 따라서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기다 1 집어넣어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 3이라는 값이 대응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는 거죠. fk가 1인 겁니다. 근데 fk는 절대값 k-4 그 값이 1인 거니까 절대값 k값은 5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 큰 값이 알파, 작은 값이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 마이너스 5 정답은 10 이렇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의외로 헷갈리기도 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눈으로 봐서 답이 나올 정도면 정말 너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많이 해도 이건 암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속 관계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몇 번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건 근데 고민할 게 없는 게 일단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무조건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괜히 어려운 값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2가 주어졌으니까 2를 집어넣고 시작하면 돼. f2 값이 얼마야? f2 x값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위에다 집어넣으면 3 나오겠네. 그럼 f제곱 2는 f2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f2가 위에 3 있잖아. f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3. 들어간 값이 3 이하면 어쨌든 위에다 대입한다. 3 플러스 1, 4. 그럼 f세제곱 2는 f제곱 2. f제곱 2가 얼마였나요? 4였죠. f4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f4는 이제 아래다 대입합니다. 1. 그럼 f 4제곱 2는
F 세제곱이 F1이네. F1은 2. 그럼 F5는 F5, 2는 F4, 2. F4가 2였죠? F2 값을 구하는 뜻인데 F2는 얼마였나요? 3. 반복이네. 다시 나오자, 3이. 그럼 보라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4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올 테니까 따라서 저기는 2010이라는 이 지수처럼 처리되는 이 첨자 있죠? 얘를 4개씩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4로 나눠요. 그럼 4로 나누면 뒤에는 끝자리 2개가 4의 배수니까 이 전체는 4의 배수죠? 나머지 얼마 남죠? 503하고 나머지가 0 남잖아요. 그렇지? 맞니? 그럼 나머지 0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 답은 2네요.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2017의 3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얘도 보세요. 이거 어렵게 푸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H, G, F, X. 그쵸? 그게 H,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따라서 얘랑 서로 결국은 같다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G, fx가 x랑 같다는 얘기지.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G 합성 F를 했더니 X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항등함수라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그럼 여기 왼쪽에다가 이거 설명드렸는데요. 왼쪽에다 G의 역함수를 합성시켜요. 그럼 얘도 왼쪽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시키지. 그럼 얘네들은 생략되고 지워지고 F는 누구랑 같죠? G 역함수. 그럼 G는 F 역함수. 둘은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 맞니? 그럼 G3의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F 역함 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 값을 K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럼 FK 값은 3. 여기다 3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K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K-1이 3. 따라서 K 값은 2. 이게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아셨죠? 물론 이거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로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력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봐주는 것도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 풀어도 나쁘진 않지만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가 353번 문제. 이거 그때 안 했었나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게 아니고요. 355번. 네, 355번. 355. 얘입니다. 자, 지금은 G합성 fx를 구하는 거죠. Gfx를 구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x, 그 다음은 fx, 마지막은 gfx. 이렇게 하는 거죠. x를 어디서 봐야 되죠? fx 봐야 되잖아. fx가 먼저 합성돼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x의 범위를 보니까 x의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작은 쪽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1쪽으로 오는 경우. 얘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시다. 아직 여러분이 무한대 기호는 안 배웠지만 이게 무한대 기호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가 에서 1로 올 때 함수 fx는 항상 어떤 함수 값을 갖나요? 이 값일 때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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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이잖아. 계속 1이에요, 1. 됐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1이야. 됐죠? fx가 1이에요. 됐니? 그럼 이 fx는 다시 g의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함수 g의 fx가 정의역이 되잖아. 근데 그 정의역이 얼마를 가졌냐면 1을 가졌네요. 그러면 함수 g에서 1을 찾아. 1이 어디 있어요? x값 1.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나오죠. 얼마? 1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번에는 이쪽이죠. 축의 왼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축의 오른쪽. 축의 오른쪽은 1에서부터 어디로 하는 겁니까?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1 오른쪽 보세요. 1일 때도 1. 1보다 큰 값이 계속 1, 1, 1, 계속 1을 찍네. 이 값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 아, 죄송해요. 1이 아니고 얼마 찍죠? 3이에요, 3. 3. 3, 3, 3. 1의 오른쪽에 항상 함수값을 3으로 갔죠. 그럼 얘는 G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G3 어디 있어요? 여기. 얘도 1이네. 네, 그리는 겁니다. 완성된 그래프는 정역이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과 오른쪽이 1의 왼쪽에서는 계속 함수값이 1로 찍히고 1의 오른쪽도 함수값이 계속 1로 찍힌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 찾으면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설마 역함수를 구하진 않겠지? f 역함수 0의 값을 k라고 둔다면 fk 값은 0이 됩니다. 아까 풀어서 문제랑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뭔가를 집어넣어요. 뭔가를 집어넣으면 0이라는 함수값이 대응되는데 결국은 함수값은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뜻이죠. 뭘 집어넣으면? k를 집어넣으면. 그럼 4분의 1 k 제곱 플러스 2가 0일 때와 2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이 0일 때로 구분해 쓰시면 되겠네요. 넘기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넘어가면 얘가 일단 음수가 되잖아. 양변 4를 곱하면 k 제곱이 음수거란 뜻은 모순이 발생한다. 실수값이 아니니까 모순이고 얘 넘어가면 2분의 1 k제곱 양변 2를 곱하면 k제곱이 4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음수만. 그죠? 들어간 값이 음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k가 누구죠? 이 값입니다. 이 값을 k로 넣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얘는요? f 역함수 a가 4. 따라서 f4의 값은 a. 이건 쉬운데? 함수 f가 4라는 얘기는 양수값이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16 플러스 2. 그 값이 a. 약분하면 4 플러스 2는 a. 따라서 a 값은 6. 네, a 값은 6이 됐네. 잘못 풀었다?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아, 이 미친 사람들 봐라.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미친 사람 봐라.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이거 따로따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얘랑 더해서 4가 됐으니까 이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네요. 그럼 이 값은 6이 돼야 합쳐서 4가 되겠지. 그래서 f 역함수 a 값이 4가 아니고 6이에요. 그럼 f6의 값은 a네요. 6은 어쨌든 양수값이니까 어디다 대입해야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36 플러스 2가 a. 따라서 a 값은 11.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고 y는 f2x 플러스 3이겠죠, 이거는. 네.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b 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y는 f2x 플러스 3. 여기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 y를 뒤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x, y를 일단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뒤바꿔야 되겠죠? 뒤바꿉니다. y는 x로, x는 y로 바꿨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돼요. 그렇잖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취한 거 아니야, 지금? x, y를 뒤바꿔놨으니까 일단 벌써 얘가 역함수를 취한 상태야. 역함수를 벌써 구해놓은 겁니다. 그게 구해놨는데 그 역함수를 g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식이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물론 여기 어쩌고저쩌고 gx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식이 y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y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좋은 방법이 뭐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f 네모는 세모. 그럼 f 역함수 세모는 네모. 맞아요? 여기에다가 역함수 기호를 붙이는 순간 여기랑 여기랑 자리가 맞바뀌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왜지? f의 역함수를 뭐라 불렀나요?
gx. 그럼 얘는 2y 플러스 3은 f 역함수가 gx. 다 됐네, 이제. 넘기면 2y는 gx 마이너스 3. 양변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a, 얘가 b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여기서 1로 내려올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동시에 두 가지 걸 같이 볼 수 있어요. y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gx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gx가 다음과 같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보던 식이죠. g와 g를 합성하면 i가 된다. 이 말을 간단히 표기법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x가 답으로 나온다는 뜻은 항등함수를 말하고 g를 합성시키면 i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럼 양변에 여기와 여기에다 각각 뭘 두죠?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 합성시켜요. 그럼 따라서 g랑 g 역함수는 서로 같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이 필요해요. 약간의 팁이 필요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아니면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다항함수라면 지금처럼 g와 g의 역함수가 같다는 뜻은 이 함수 gx는 크게 두 가지 꼴이에요. x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죠? 함수 gx는 크게 두 가지 꼴입니다. 하나는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꼴이에요. 다항함수일 때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론은 함수와 함수의 역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함수와 함수의 역함수로 같아야 돼. 근데 역함수라는 얘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겠다 뜻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함수나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나 똑같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려면 당연히 이 그래프입니다. y는 x 자체가 y는 x 자체를 y는 x에 대칭시켜봐야 그대로 y는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한데 얘는 왜 나오는 거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y절편값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있죠? y는 마이너스 x.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그대로 얘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만약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얘를 이쪽 부분을 y는 x에 대칭 넣으면 1이 갈 테고 이쪽 부분을 y는 x에 대칭 넣으면 1이 가지 않습니까? 서로 똑같겠죠? 헷갈리면 직접 식으로 구해봐도 괜찮습니다. f,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함수의 역함수 x, y를 서로 뒤바꾼다. 이 식을 y로 정리해보면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y좌표는 얼마를 둔다더라도 항상 얘는 직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항상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가 성립해요.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다항식 gx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 보면 g0의 값이 1이거든? g0의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야? x에 0 집어넣으면 y 값이 1 나오나요?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 값은 k가 되는데 그 k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k는 1. 그래서 완성된 함수식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팁을 아시면 좀 쉽게 문제를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다시 이게 성립하는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같게 성립하는 다항함수는 딱 이 두 개 꼴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373번 문제로 갑시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함수 f 역함수 다시 f 역함수 14 그렇죠?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1번 f 역함수 14 k라고 둡시다. 그럼 fk 값은 14
또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또 다시 식이 두 개예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 함수값 14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 괜히 머리 굴리지 마. 식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얼른 풀면 되지. x 플러스 a가 14, k를 집어넣었죠. k 플러스 a가 14인 경우와 그 다음은 3k 마이너스 1이 14인 케이스 넘어가면 3k는 15 따라서 k 값은 5 k 값 5는 3보다 큰가요? 맞네요. 그렇지? 그럼 이 값은 5가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5라는 얘기예요. 그럼 f 역함수 5의 값은 얼마인가요? 모르니까 그냥 이번엔 m이라고 둡시다. 그럼 fm의 값은 5. 또 마찬가지죠. 이게 5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5가 되거나. 그럼 두 가지. m 플러스 a 값이 5가 되거나 아니면 3m 마이너스 1의 값이 5가 되거나. 넘어가면 m의 값은 2가 됩니다. 근데 m은 x값을 대신한 숫자인데 3보다 커야 되잖아. 이 3보다 안 크네? 아니겠죠. 그럼 여기라는 얘기잖아. 됐나요?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서 A값 구해봐야 돼. A값 구해야 되네요. 이 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A값을 구해야 M값이 나오고 그 M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근데 이 함수가 여기가 중요하네요. 이 말이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1대1 대응인데 얘가 3을 기준으로 서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나눠진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면 이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서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는 뭐도 있냐면 한붓 그리기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처럼 갔다가 끊고 다시 이리 가는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3에서 둘의 함수값이 결국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됐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어요. 그럼 m의 값은 10.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10이 됨을 알 수 있었네요. 되셨어요? 아니야? 왜 계산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계산 뭐가 잘못됐니? A값 마이너스 5 맞잖아. 뭐가 문제야? 왜? 웃지 말고 빨리 얘기해. 내가 뭐 틀렸어? 웃는 거 보니까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빨리 찾아. 뭐야? 난 못 찾아 지금. 네가 찾아. 얼마야? 응? 3 플러스 A. 아, 이게 그냥 온대? 웃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달라고. 너 알았잖아. 왜 얘기를 안 해? 선생님 저기 온데 왜 마이너스로 쓰셨지? 설마 네가 이걸 계산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게 맞겠지? 그럼 웃지 말고 빨리 대답해줘야 빨리. 아이 진짜 오라고. 이게 오라고. 그럼 m의 값은 10이 아니고 0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답답한 작자들. 자, 그 다음 376번입니다. 얘는 그냥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러셔.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G 역함수 FC 뭔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일단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FC 값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F가 누군지 봐야 돼. F는 이렇게 꺾여 있는 이 그래프. 곡선이 G야. 근데 함수 F에 C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나요? C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네요. 얘가 FC 값이에요.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때 필요한 게 Y는 X입니다. 야, 나 누구니? 여기 있네. 얘랑 같은 값이잖아. 이 값은 B네요. 그럼 얘가 B란 뜻이에요. 그럼 결국 G 역함수 B의 값을 구하세요. 뭔지 모르겠죠?
K라고 둡니다. 따라 GK 값은 B. 이번에는 곡선을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곡선. 이게 G예요. 그럼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B에 대응되는데 아까 B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B잖아. 함수 F, 여기죠? 파란색과 만나는 값에 함수 Y값이 B가 나오려면 누굴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기 있네요. A. 따라서 K값은 A. K가 누구죠? 이 식의 답이고 이 식의 답이니까 정답은 A가 정답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5번. 근데 풀다 보니까 여러분 질문한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185번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던데. 370 뭔 소리야? 185는 뭐야? 아, 페이지 수군요. 379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뒤에도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 질문 중에 이 379랑 겹치는 문제가 은근히 많았었어요. 자, 일단 자리가 없네. 일단 1번부터 먼저 풀고요. 2번을 따로 봅시다. 글씨 쓸 데가 없어서. 자, 주어져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fx와 gx의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도형이 나타내야 되잖아. 이걸 왜 머리로 굴려? 이건 나도 머리로 못해. 아이큐 136에 빛나는 나도 이거 못 풀어, 머리로는. 혹시 여기 아이큐 검사 하신 분 계세요? 니네 아이큐 검사 안 하니? 한 번도 안 했어? 보통 사람 평균 IQ가 100 왔다 갔다 해. 100이 안 될 때도 있고, 100이 좀 넘을 때도 있고. 136이야. 물론, 초등학교 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때는 두 번 쟀는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재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인가 내 기억은 그런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136 나오고, 중학교 때가 120? 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때 했던 IQ 검사는 완전히 개판이었대요. 엉망이에요, 엉망. 믿을 자료가 안 된대. 그래서, 아니구나. 제대로 검사를 해서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건데, 우리 때는 너무 검사가 엉망이고, 네,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때 어릴 때 했던 그 IQ 검사는 그 수치를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자, 쓸데없는 IQ 얘기. 자기 자랑. 뭐, 지 잘나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내 잘나만 사는 거니까. 너도 네 잘나만 살아봐. 재밌어, 인생. 편해. 내 잘나만 살잖아? 인생이 행복해. 물론 가끔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과 재수없어 라는 그런 눈빛을 가끔 받긴 하는데 무시해. 괜찮아. 그거를 무시할 정도가 되면 네 인생은 아주 편해져. 그리고 하루하루가 재밌어. 재수없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자,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이는 도형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이게 무슨 도형인지, 뭐 삼각형이지, 사각형이지, 원인지 뭘 알아야지만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무슨 도형인지 알아야 공식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무슨 도형인지 모르는데 무슨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은 x값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눠져 있죠. 됐죠? 그래 봐봐.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눠져 있잖아. 근데 여기다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니? 0,3이야. 0,3. 이 그래프는 x 0을 집어넣으면 0,3을 지나가. 얘도 0,3을 지나가. 둘 다 0,3을 지나가. 됐니? 왜죠? 역함수잖아. 역함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둘은 0에서 서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0,3에 둘 다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야 되는데 yx라면 여기쯤에 있겠죠. yx 0,0을 지나갈 테니까 0,0. 자, 그리고 봐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잘 봐. x축 오른쪽에서 그립니다. 아니, x는 0, 여기 오른쪽을 그려요. 오른쪽. 여기를 그리겠다고, 여기. 이 부분을 내가 그리겠다고.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기울기를 봐봐. 4분의 1이지.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 얘보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다는 뜻은 이 길보다 조금 완만하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돼. 너무 완만한가? 네. 이렇게 그리면 돼.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축의 왼쪽을 그리고 축의 왼쪽 여기를 그릴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릴 텐데 축의 왼쪽에서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기울기 2분의 5야. 2.5지. 이 기울기 1이잖아? 이 기울기보다 좀 더 그래프가 급해야 돼. y축에 가깝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거 의미 없어. 그냥 얘보다 좀 더 기울기가 급하게 그려주면 돼. 됐니? 됐어? 이게 함수 f야, 얘들아. 이게 함수 f야. 근데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당연히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 f와 함수 g의 역함수 g의 너 둘러싸여 있는 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진 않죠.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알 수 없잖아. 딱 봐도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아니고 기껏해야 마름모 아니면 평행사변인데 이걸 증명할 거야? 마름모인지 평행사변 증명하고 있을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각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넓이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되잖아. 대칭관계니까. 여기만 구해. 근데 문제는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점이 필요하겠지. 그 점이 이 점과 이 점이에요. 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점 어떻게 하죠? 뭘 고민해. 이 그래프 뭐예요? y는 4분의 1x 플러스 3. 얘랑 y는 x의 교점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여기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x는 4분의 1x 플러스 3. 양변에 4를 곱하면 4x는 x 플러스 12. 따라서 x는 3x가 10이니까 x는 4. 4, 당연히 4겠지. y는 x랑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4, 4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디죠? 얘는 y는 2분의 5x 플러스 3이란 이 파란색 직선과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연립하면 x는 2분의 5x 플러스 3.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5x 플러스 6.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x랑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다 했잖아, 얘들아. 물론 연습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설마 이렇게 풀지는 않겠죠, 너? 여기 있는 점 0,3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려면 이 직선식이 필요해.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높이를 계산해.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 길을 구한 다음에 얘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와.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정답이야. 그럼 시간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지? 할 줄은 알아야 되겠지만 혹시 몰라 소설원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알긴 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저기는 세 개 점의 좌표를 직접 끄집어 내신 다음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죠. 그럼 y좌표 3 빼라는 얘기잖아. y좌표 3 빼, x는 놔두고 y만 3 빼고 x 놔두고 y만 3 빼시고 얘는 잊어버리고 2분의 1 절대값 내항해고 마이너스 20 외항해고 마이너스 2 걔를 빼면 정답이 나오죠. 정답 얼마야? 9. 착각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이 넓이가 9야. 얘가 9야. 그럼 얘도 9겠지. 정답은 18. 이게 문제 답이야. 아시겠죠? 네. 근데 2번이 좀 더 어려워요. 문제를 보니까. 2번이 숫자가 좀 더 복잡해서 그런지 좀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아까랑 풀었던 문제랑 같은 패턴인데 얘도 그래 봐. x는 4를 기준으로 둘이 나눠졌잖아. 근데 고민할 거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둘 다 이 4, 어디에선가 이어져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값이겠지. 고민할 거 없어. 여기다 4지 물어보세요. 얼마야? 2죠? 맞니?
여기 x에 4 집어넣어도 2가 나와. 이게 0이 되니까. 둘 다 4,2를 지나가. 4,2 여기쯤. 그리고 4,4가 여기 있겠죠. 4,4 왜 필요하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x값 4를 갖는 위치가 4,4니까. 됐니? 자, 이제는 축의 오른쪽이야. 축의 오른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왼쪽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밑에 거부터 그려줘. 이거 쉬우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 4의 왼쪽에서는 2분의 1x지. 이거 기울기 1이잖아. 2분의 1x면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야 되지. 이렇게. 안 그래? 좀 더 완만해야 되겠지. 기울기 1보다 내려와 있어야 될 테니까. 됐니? 그다음 여기인데, 자, 여기 잘 봐.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는 이어져 있어야 되지. 근데 x에 4를 집어넣으면 4,1을 지나는 점은 4,1을 지난다는 건 알긴 하겠는데 이 a값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안 그려지잖아. 다시 생각해야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한붓 그리 가능한 동시에 저기 잘 봐. 이거 전개할 필요 없는데 만약 전개를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얘는 문자가 아니야. 숫자야. 상수라고.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1차함수야. 이게 x의 개수 얘가 y 절편. 이게 기울기라고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겠니?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꺾였다면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저렇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2차 부등식이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인데 a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얼마니? 2네. 구해졌네. a 값이 구해졌네. 2를 여기다 대입해. 대입하면 2의 제곱 4죠? 4 빼기 1. 3x로 가잖아. 3x로. 그치? 3x 제곱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아니 2 집어넣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게 위에는 관계식이야. 기울기 3이잖아? 기울기 3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겠지. 근데 남은 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같은 문제죠? 여기 있는 점의 좌표와 여기 있는 점의 좌표 구할 때 뭐하니? 여기서는 y는 3x 제곱 왜부터? 3x 마이너스 10과 그 다음 y는 x에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되고 여기서는 y는 2분의 1x와 y는 x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교점 찾고 교점 찾고 교점을 3개 이 세 점을 가지고 빠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그런 다음에 똑같이 곱하기 2 하면 전체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382번 문제. (382번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 이런 문제 어려워요. 고민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fx를 구하라는 뜻인데 근데 함수 f는 뭔가 x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뽑아낼 때 규칙이 x로 나오기도 하고 3-x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뭘로 뽑아지냐면 들어간 x가 유리수면 얘로 뽑혀 나오고 들어간 수가 무리수면 얘로 뽑혀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들어오기는 fx가 들어갔잖아. 근데 f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 어떻게 알아? 둘 중에 하나긴 하겠지 확실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x를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그쵸? x가 만약 유리수라면 fx는 얼마가 되죠? 이거잖아. x. 그럼 fx는 이 fx가 x니까 fx죠? 그럼 fx는 이게 유리수잖아. 생각해봐. 들어온 값이 유리수야. 근데 그 나온 값이 유리수잖아. 그래서 fx는 결국은 유리수라는 값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fx가 유리수니까 다시 f 유리수는 또 들어간 값이 답이 되는 거죠. 결론이 무슨 말이죠? x가 유리수라면 답은 x로 나온다라는 뜻이죠. 이 답이 x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x가 이번엔 무리수라고 가정합시다. x가 무리수예요? 그럼 f 들어간 값이 무리수라는 얘기잖아. 그죠? 들어간 x가 무리수예요? 그럼 들어간 x가 무리수면 3에서 그 들어간 x 값을 빼내라는 얘기죠. 들어간 x가 무리수라면 3에서 그 x를 빼내라. 그럼 두 번째 fx. fx가 그 위에서 뭐였죠? 3-x. 잘 봐. f 3-x야. 잘 봐. 이 3-x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x가 지금 무리수잖아. 3에서 무리수를 빼면 무리수야, 유리수야? 당연히 무리수겠지. 그럼 f 들어온 값이 만약 무리수면 3 빼기 무리수라는 얘기지. 3 빼기 무리수 3-x. 그럼 없어지고 얘 x네. 그럼 뭐야? 무리수일 때도 답이 x네? 결론은 이 규칙이라면 fx는 항상 답이 x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문제죠. fx가 또 두 개죠? 이건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플러스요? 네.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얘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f 역함수 2는 몰라. 그럼 fk 값은 2. 근데 fk 여기다 k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k로 바뀌고 이거 k로 바뀌는데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개를 나누어 푸는 겁니다. 2k 플러스 3, 2. 마이너스 k 플러스 3, 2. 그럼 여기서 k 값은 2,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그럴 리 없잖아. x가 양수니까. 얘는 아니고 이게 넘어가면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음수니까 플러스만 버리면 돼요. k는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 뭔가를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은 4. 아까랑 문제 비슷하죠? 아까 어디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패턴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2번도 사실 뭘까요? 1번보다 숫자가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좀 이건데 아까도 했었잖아. 뭔가 이게 내가 순간 붕어가 된 느낌이야. 이 1번, 2번이 앞에 풀었던 어떤 유제 문제 1번, 2번 거의 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요. 위는 좀 숫자로 씌웠다가 밑에는 문자 들어가서 문자 정리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마 앞에를 못 풀었기 때문에 나왔던 질문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4번 보세요. 414번 1번이 쉬워요. 2번을 할게요. 1번은 쉬우니까 2번을. 그다음 오늘 수업이 거의 다 돼서 네, 이것만 하면 거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414번에 혹시 다 같은 질문 없나? 잠깐만요. 2번 하는 거. 여기 질문은 거의 두세 분이 질문한 게 다라. 비슷비슷한데 417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다른가? 비슷해 보이는데? 419가 비슷하네. 419가 아니 420? 420 아닌가? 419네. 뭘로 하지? 이왕이면 한 문제밖에 풀 시간이 없는데. 이왕이면 근데 아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그리프도 좀 비슷해 보여서 네, 이거 합시다. 이거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3번 합니다. 416번에 3번. 414 2번은 이런 똑같은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 아까 왜 규칙성 있죠? 같은 패턴으로 문제 푸는 거 그거를 아까 한번 하긴 했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유형을 안 다룬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416의 3번 문제는 이거는 오늘 풀었던 연습 문제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 오늘 문제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를 보세요. 2차 함수야. 조건이 있어. fx는 2차 함수야. 근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와. 그러니까 0과 2가 해라는 얘기잖아. 그럼 0과 2를 해를 가지는
이차함수 fx를 쓰시오 그러면 x, x-2 이렇게 정리돼야 0과 1을 해를 갖겠지. 근데 이차함수라고 그랬지 이 제곱이가수가 뭔지를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a라고 쓰셔야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 나 조건에 보면 나를 잘 봐야 돼요. fx니까 얘를 말합니다.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는 0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3 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 2차 반응식이 실근의 개수가 한개랍니다. 실근이 한개란 게 뭐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4분의 d 판별식 반의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12a 그게 0이 된다.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2a는 0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따라 칠수 a 값은 3 fx가 나왔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fx였어요. 그럼 이거는 fx가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것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f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3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걸 그냥 뭔가 있겠죠? 그치? 함수 f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함수 값이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함수식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 fx에다 1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게 1이니까 따라서 fx는 1 됐죠? fx는 1 서로 다른 실근 모든 실근의 곱을 합니다. fx는 1이에요. 그럼 fx 제지 않습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걔가 fx고 그게 1 그럼 넘어가면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 그럼 실근을 직접 인수분해나 그래모션 구하진 않죠? 그거와 계수관계를 쓰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은 공식상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1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죄송한데 질문하신 문제가 몇 개 남았어요. 아직 다 마무리를 못하긴 했는데 뭐 시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는데 잠깐만 이번 주부터 니네 시험 대비해야 돼. 시험이 채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 이후부터 본인이 편한 1시 이후부터 3시나 4시 사이 되도록이면 3시 안까지 1시부터 3시 수업이 선생님이 아마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5시에 일단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저희 이번 주에 수업 보강? 네. 그렇죠, 보강. 이번 주라 말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나오긴 나와야 돼요. 어차피 나와야 돼서 이번 주부터 어차피 시험 대비하러 나와야 돼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보강은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와서 이제 뭘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날을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번 주부터는 어쨌든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셔야 되니까 이번 주는 뭐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본인이 편한 시간대 아무 데나 나오셔서 드리는 문제 잘 푸시고 검사 맡으시고 집에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 시간에 못 나온다.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만약에 다 못 풀고 집에 가게 되면 또 과제로도 넘어가서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그 전에 나와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갑시다.